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다음 주 2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자, 미국 내 투자 등 회담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지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별 상승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가 31포인트 상승한 3153으로서요. 나흘 만에 상승 반전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나흘 만에 한 14포인트 상승한 966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국내 양대 지수뿐이 아니고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인 동반 강세가 나타나는데요. 일본 증시도 지난 금요일날 2.3% 상승 마감했고 대만이 플러스 1%죠. 중국 증시도 1.7% 상승 마감을 했네요. 자, 그 토요일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도요. 이틀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다우지수가 1% 상승, 나스닥이 2.3% 상승했는데요. 자, 미국 증시 상승한 배경 보면 4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못 돌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소비 확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컸는데 소비 판매가 줄어들면서 그거에 따른 우려가 시켜지면서 이 글로벌 증시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환율 부분 보면은 한 70전 하락한 1128원 60전 그죠? 주가 상승에 비해서 환율은 하향 안정 추세가 좀 약화된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인들이 그죠? 4,100억대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은 이 코스닥 쪽에서는 822억 순매수를 해줬고 또 종합지수의 단기 영향력이 큰 이 선물 쪽에서도요. 외국인들이 1,5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지난 수요일이죠. 외국인들이 선물시장 쪽에서 큰 폭의 매도를 보이면서 미결제 약정이 14,000개까지 늘렸어요. 보통 선물 세력들은 1번 베이스를 깔아놓고 당일 매매를 많이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미결제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목요일날 크게 하락했다가 이 매도를 한 부분을 이제 매수를 해야지 이제 이익이 실현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목요일날 장중 한때 플러스권 나왔지만은 글로벌 증시 약세에서 하락했는데 자 오늘 미결제 약정이 4,700개 크게 감소를 했다면 수요일날 그리고 뭐 화요일날 매도 압박을 했던 이 선물 세력들이 있죠. 일단은 하방으로 봤던 물량이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을 통해서죠.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서부터 다시 또 이제 미결제가 이제 또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러면 월요일 날 미결제가 증가를 하는데 주가가 상방이다 그러면은 좀 단기적으로 요 방향대로 움직이고 만약에 미결제가 증가하는데 주가가 밀린다면 다시 또 하방으로 선물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누른다는데 자, 이 토요일 새벽에 마감된 미국 나스닥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가 이틀 연속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죠. 좀 월요일 날도 이 금요일 날처럼 좀 상승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베이시스 쪽도 좀 큰 폭의 감소죠. 뭐 백어데이션 마이너스는 맞지만은 전일 비해서 선물 쪽 아마 콘텐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 봤을 때 그죠? 선물 세력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아마 결정이 나는데 미국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상방 쪽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지수가 반등을 주게 되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 뜨는 것은 지수 하락과 마찬가지로 큰 폭의 약세를 보였던 낙폭 과대 종목 우리 따지면은 지금 2차 전지 뭐 반도체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강한 반등이 먼저 나온다. 대신 또 덜 빠진 종목들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 그러죠. 뭐 철강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렇죠?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 지난 금요일도 보면은 뭐 보합권 뭐 약보합 강보합 수준에서
시장에서 조금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 보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 아까 말씀드린 21일 날 그죠? 미국 시간이에요. 앞두고 이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미국 내 투자가 그죠?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질 걸로 보고 또 우리는 반대로 또 이 백신 쪽에 또 수급으로 그죠? 하는 모습에서 바이오주들 이러한 이 한미 정상회담 앞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까지도 지난 금요일 날 장세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데 좀 길게 보면요. 아까 말씀대로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은 단기적인 차원이고 지수가 좀 밀릴 때도 하방, 그러니까 덜 빠지고 늦게 빠진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종목군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인 분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뭐 그걸 읽어보시고 또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어보신 분 중에서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져서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다. 아무튼 이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증권과 한번 같이 해볼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반도체, 그렇죠? 낙폭 과대 종목군 중에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이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민간과 정부의 K 반도체 벨트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 153개가 2030년까지 510조 원을 투자하고 또 정부는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 그런 이유 때문에 강세 모습이 나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33조였나요? 근데 그걸 171조 원까지 확대를 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 또 미국 내 지금 오스틴 지역에 아마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신규 공장 증설을 지금 검토 중인데 그 부분이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렇죠?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관련 종목군도 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러한 이슈화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낙폭에 따른 반등이 좀 더 이어지고 또 하나는요. 이 실적 부분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이 1분기는 부진했어요. 4조 원 밑돌았죠. 3조 원대였어요. 근데 2분기에는 반도체 영업이익이 6조 2천억, 그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나 증가할 걸로 보고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8조 8천억으로서요. 2.3배나 크게 올라갈 걸로 성장할 걸로 우리가 지금 전망이 된다. 실적 뒷받침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뭐 8만원 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오고 하는 모습이지만은 뭐 좀 더 지루한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죠? 주가라는 것은 실적을 뒤따라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종목들 조금 중장기는 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어제 금요일과 요거는 좀 1차적으로는 낙폭에 따른 1차적인 반등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드리는데 자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도요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해서 강세 4월 중순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아주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장비주, 부품주, 그렇죠? 그러한 종목군들 역사적 신고가를 냈다가 4월 중순 이후에 그렇죠? 조정을 받으면서 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빠진 이 장비주들, 그렇죠? 그리고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에 되면서 강세 모습이 났다. 우리가 뭐 한미 반도체죠, 장비죠, PSK, 뭐 월덱스라든지 원익 QNC는 부품주, 그렇죠? 그리고 코미코, 그렇죠? 세종. 특히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 미국 내 공장 증설이 나오면은 좀 거기에 따른 세종과 코팅 때문에 좀 공급하기 때문에 수혜되고 또 코미코가 아마 우리가 이제 보는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이 지난 금요일에 나왔죠. 한 10% 상승이었는데 요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1분기 실적이 그렇죠? 여기 보면요. 코미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37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그러니까 실적 증가 부분도 나오면서
한 10% 상승 모습 보였고, 또 리노공업도 실적 발표했죠.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78억이었어요. 예, 전년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증가했고, 근데 테크잉하고 SNS텍은 실적이, 테크잉 같은 경우는 예, 영업이익이 19억 5천만 원으로서요. 전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0% 가까이 감소했고, SNS텍도 30억 정도인데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한 20%, 한 19% 정도 감소를 했다. 자, 실적이 조금 뒤따르지 못하지만 우리가 네페스도 말씀을 드렸듯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달 4월 중순경에 증권사에서 전망치가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에서 낮아졌다. 그럼 일단 실적이 조금 부진한 거는, 그리고 지금보다 그렇죠? 밑에 그러면 테크인하고 아마 이제 SNS텍이 다음 주 월요일 쪽에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그런지 뭐 1분기 실적은 어차피 지나간 과거예요. 근데 2분기도 조금 부진할 걸로 본다 그러면은 좀 당분간은 손 안 대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이 낙폭 과대 종목들, 뭐 저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시간님의 문제지 어차피 실적이 뒷받침되고, 반도체는요 이 다른 지금 우리가 아는 경기 민감주들도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는 뭐 작년 재작년 최근에 비해서 좋아진 거지, 이 반도체 종목군들은요 이 사상 최고치로 좋아지는 거예요. 최대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죠 실적이 좋아져도 또 그 차이점, 그냥 전년 대비해서 아니면 전전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거하고 이거는 아주 최고로 좋아지는 거고 그 차이점,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이유다라고 보시고요. 저는 이제 지금은 낙폭 가대주들이 아마 뭐 월요일까지는 좀 월 주 초반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항상 말씀드리면 주도주는요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늦게, 지수가 처음에 빠질 때는 안 빠집니다. 이틀 3일째도 안 빠집니다. 근데 지수가 더 크게 막판에 확 밀리면은 이 뒤늦게 빠지는 종목이, 그러니까 누가 주가 관리를 해주는 종목입니다. 그럼 늦게 빠지고, 그리고 지수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 덜 빠지고, 그러니까 지수 때문에 어차피 빠지긴 빠지는데 그래서 늦게 빠지고 덜 빠진 종목이 이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은 가장 먼저 가장 먼저가 아니고 좀 늦게 움직인다. 왜? 덜 빠져있고 늦게 빠졌기 때문에 처음에 반등은 낙폭과대 주소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뭐 강보합이라든지 뭐 보합권 좀 시장에 따라서 조금 상승만 해줄 뿐이지 주도 못하다가 낙폭과대주들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차원으로 올라오면은 그러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 종목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말씀드렸던 솔분해이라든지 뭐 한솔케미칼, SK머티리얼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FS 때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먼저 많이 빠지고 뒤늦게 빠진 종목이죠. 여기 보면 늦게 빠지고 최근 덜 빠진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여서 오히려 저는 이 소재 쪽에 그렇죠?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지금 이제 장비주 부품주들은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차원이고 또 거기에 따른 올랐다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재 종목군들 최근에 조금 뒤늦게 좀 빠졌죠. 안 빠지다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는 좀 늦게 빠졌지만은 낙폭이 뭐 솔브레인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10% 미만이죠. 우리가 보통 반도체가 15에서 한 20% 빠졌다. 어제 반등을 주면서 한 10%에서 뭐 한 15% 정도 사이로 좀 하락폭이 줄었는데 솔브레인 낙폭이 크지 않다.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가져달라란요. 그래서 반도체는 반드시 저 포트폴리오에 최소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는 보유를 해달라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현대차인데요. 이제 현대차 그룹도 이제 미국 내 투자한다 그러죠. 향후 5년간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한 8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이유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2025년에는 240만 대, 2030년에는 480만 대, 35년 800만 대.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가 크게 증가한다서 우리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지금 미국 내 공장 생산을 지금 증설을 한다든지 신규로 지금 노려보죠. 지금 보면은 뭐 에코프로, BMG,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삼성 SD도 고민하고 있고, 이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투자를 확대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런 소리 크게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 자동차 저는 오히려 지난 금요일날 현대차가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먼저 움직이고 그러니까 목요일날 움직였기 때문에 금요일날 쉬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저는 세게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 대한항공, 우리가 보면은 소비가 크게 좀 증가하면서 거의 관련 종목군들, 뭐 여행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미국 내 투자할 때 뭐 여기 현대유아가 미국 투자했을 때 수혜가 가장 큰 걸로 본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대차가 향후 미국 전기차 시장 내 2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높다. 메리츠 증권에서 아마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현대유아, 저는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한번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우리가 관심. 오히려 저는 지금 낙폭 과대 종목을 따라 어제 금요일날 많이 올랐던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어저께 조정. 그러니까는 수요일날, 목요일날 안 빠졌다가 금요일날 안 뜬 종목이 오히려 센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이게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가 맞지만은 좀 지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전에 올라오면은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데 안 빠지고 대신 금요일날 지수 뜰 때 안 떴던 종목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현대차, 지금 만드는 현대이아, 대한항공, 뭐 여행주, 모두투어, 호텔신라, 의류, 한섬, 영업무역, 뭐 최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음식료, CJ 제일제당하고 대상하고 유통, 신세계, 뭐 클리오, 그죠? 뭐 BGF 리테일 이러한 종목군들의 관심 필요하다라뇨.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종목의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이러한 종목으로 관심 갖고 낙폭 과대주 종목은 조금 올라오면은 2, 3일 올라오면은 조금 물량이 많다 하시는 분들 좀 일부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뇨.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반도체 세정 및 코팅을 만드는 코미코라는 회사인데요. 자, 전일 금요일 날죠, 10% 상승한 68,200원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지난 역사적 고점 형성한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반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거래량도 17만 8천 주로서요. 거래가 큰 폭에 증가하는 모습인데 수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모습이죠. 기간이 뭐 한 18,000주 순매수를 해줬지만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개인도 최근에 들어서 순매수는 감소를 했지만 그렇죠?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수급이 크게 개선,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의 큰 폭의 매수가 들어와 줘야지만이 지난 역사적인 고점인 75,000원 돌파가 가능한데 좀 고르기에는 조금 좀 이른 감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승을 1차적으로는 반등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조금 추격 매수는 저는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비중 한 30% 채우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30%를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요번 기회에 종목 교체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일단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장비라든지 부품주들, 그렇죠? 지금 비중이 이쪽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역사 고점 갔을 때 갔을 때 물량을 좀 못 줄여주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조금 물량을 다 팔지는 마시죠. 어차피 장비 부품이 지금 주도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물량을 조금 이익을 좀 실현하는 차원에서 저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다음 주 초반까지도 아마 이러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해서 한번 물량을 조금 줄여주는 부분이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고요. 요번에 주가가 하락할 때 같이 빠지고 먼저 빠지고 했던 종목은 손대시면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좀 덜 빠지고 늦게 빠진 종목군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면서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그렇죠? 예, 지금 솔브레인. 이 솔브레인은 어저께도 뭐 한 2%도 못 떴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7%.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아마 조금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낙폭 가대 먼저 올라가는 장이니까는 낙폭 가대 종목이 다음 주 주 초반까지 온다면은
그 이후에 우리 한번 관심 갖고 뭐 한솔케미칼 그렇죠? 예, 한솔케미칼 그리고 이제 뭐 SK 머티리얼즈 SK 머티리얼즈 좀 이틀 좀 크게 빠지는 폭이 나왔지만요. 저는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가 좀 뭐 강조했던 펠리클의 EUV 그렇죠? 극자외선 좀 시제품이 아마 상반기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직 후속 얘기는 없어요. 그러한 관련 종목군들. 그래서 FS는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조정이 낮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뭐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조금 관심 가져달라. 그리고 우리가 했던 뭐 부품주 원익 QNC 있죠. 원익 QNC도 조금 뭐 부정적이는 않지만은 그죠?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오히려 요번 기회죠. 조금 반등이 좀 세차게 나오면은 좀 일부 다 팔지는 마시고 장비 부품주들 우리가 했던 그런 종목들 월덱스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일부 좀 줄여주는 걸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종목군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한번 고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렇죠? 자 현대차가 요번에 지수 하락할 때 전혀 빠진 폭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지수가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도 오히려 약보. 근데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다 해서 오히려 저는 현대차 오히려 다른 여타 종목보다 조금 지금 우리가 이제 비중 아마 한 10에서 15%인데 비중은 조금 더 높여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현대차 아까 만약에 반도체 비중이 조금 높으셨던 분들은 좀 일부 줄여서 이 현대차 쪽으로 우리가 비중을 높여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현대유아도 마찬가지. 아까 미국 투자 한 8조 원 한다는데 거기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현대유아를 말씀드렸는데 현대유아는 만약에 사신다면 요 가격대죠.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게 이 저점 수준 그렇죠? 그러면 한 7만 7천 원 뭐 7만 7천 7, 8 그죠? 7만 7천 원 정도 그죠? 뭐 그 정도 내때 7만 7천 원대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서 자동차 쪽은 오히려 비중을 지금 확대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소비 회복에 따른 그죠? 뭐 대한항공도 그죠? 최근에 오히려 떴어요. 얘네들은 지수가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대한항공 뭐 신세계 모두투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요러한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러한 종목군들 유통 의료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음식료들 요러한 종목군들 소비 회복에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요러한 종목군들은 뭐 많이 늘리진 말고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달라. 오히려 현대차는 좀 길게 보고 주력 종목으로 보고 비중을 늘려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2차 전지 이제 미국 내 투자죠. 아까 말씀드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요번에 SK그룹하고 LG의 주요 최고 경영자들이 경제사절단 임무를 뜨고 미국에 그죠? 방문을 한다 그러죠. 방문을 하니까는 방미를 하니까는 이러한 부분들 2차 전지 관련 정보 특히 SK그룹과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렇죠. 미국에 공장 짓고 있고 좀 점차 공장을 확대, 증설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투자를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남들 빠질 때 안 빠졌고 어제 쉬었어요. 근데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보면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 하방 경쟁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500억대, 5천억대, 그렇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하방이지만 상당히 움직임이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요. 이제 소송도 합의를 보고, 그렇죠? 미국 내 투자 확대하고 실적 좋아지고, 그렇죠? 이러한 부분 또 정유 화학 쪽에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뒷받침이 돼주고 있다 해서 SK 이노베이션 한번 관심 갖고, 그렇죠?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군들 좀 미국에 지금 이제 공장 짓는 거 좀 전에 우리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삼성 SDI도 좀 고민 중에 있고 동아기업도 고민 중에 있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GM으로부터 양극재 공급 제한을 받으면서 미국 내 공장 져달라고 짓는 조건이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이 SK 이노베이션한테 양극재 공급하면서
지금 법인 설립하고 지금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할 때,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덜 빠지고 늦게 빠진 종목 SK 이노베이션 한번 관심 필요하고, 또 요번에 미국 방문 정상회담 때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는 미국 내 투자를 우리가 하는 조건으로 아마 이 백신 외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요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대형주 쪽에서 역사 신고 난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4월 달에는 물론 이제 대형주급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부품주들, 그렇죠? 뭐 한두 종목이 역사적 신고 난 거는 의미가 없는데, 그쪽 장비 부품주들, 그렇죠? 거기에 속한 종목들이 다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 그런 부분 의미가 있듯이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인 신고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외교로 인해서 뭐 모더나 백신을 뭐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고가인데, 자, 그것이 되던 안 됐던 주가 반응이 했어요. 역사적 신고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에서 이거를 뒤따라갈 종목이 뭔지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시장이 지금 반등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어떤 종목군들 낙폭 과대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지만은 그것은 일부 조금 물량을 조금 줄여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지수가 하락할 때 안 빠졌고 대신 금요일날 지수 뜰 때 안 빠진 종목군들, 그렇다고 경기 민감주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요, 그렇죠?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하면은 자동차죠.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이죠. 자, 지금 시장이 크게 변동하는데 좀 빠지면, 지금 그 지수가 변동성이 커서 좀 빠지면 불안해서 팔고 싶고, 또 오르면은 다시 또 가는 것이 아닌가 사고 싶고, 그러면 엇박자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가요, 이게 한번 엇박자 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수익 내기도 뭐 한번 수익 내기 그러면 연달아 크게 수익이 내서 크게 덜지만은, 손해도 내가 한번 손해봐서 빨리 본전 만회하려고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은 빨고 올라가는 거 따라서 또 빠지면 불안하니까 팔고, 그렇게 몇 번 하면요 손실이 금세 커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다니지 말고, 그죠? 내가 길목 지키기 하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일부 매도, 이러한 것들을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요 내용 읽어보시고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 증권가 이번 기회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010-2420-6710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